것 같아요. 조금 아까 저거 나온 거. 이거는 아까 연습용이었어요. 실방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우파들은 참 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박주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실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거짓된 것에 의해서 진실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니까 표정이 방글방글방글 합니다. 네,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참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70년 동안을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데 좌파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 완전히 성공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치를 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완전한 공산화에 대한 것을 지금 막고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듯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위치를 어디서 잡았어?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서 아니 뭐 안다리시는데 어서 아니 나야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화 하나 좀 예. 아니 우리 이 양반 좀 많이 밀어줘요. 아우 또 저를 밀어줘야지 그러니까 이쪽에 이걸 회장인데 대표예요. 저기 부항대 여기 강화위원장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아 이번에 원터전 공정위원장님 아예 얼굴을 뵀습니다 네, 제 동생이에요. 이쪽은 아주 잘하는 사이예요. 내 나하고 잘 자기 내용이지. 나한테 누구 잘해?
자리 이쪽에 자리.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저 입고 따라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2분 후에 저희 인천부방대 간담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2분 후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일부 사회를 맡은 인천부방대 사무처장 한순남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명함 안 드렸죠? 공동위원장 송용석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1분 후에 간담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께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천부강대 간담회 행사에 멀리 대구에서 와주신 우리 김장석 국민의병대 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천부강대뿐만이 아니라 전국부강대 총괄 대표님이신 황교안 대표님, 최지영 사장님, 이하 민경훈 의원님, 많은 기빈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주중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로 1분 후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인천부강대 사무처장 한순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인천부강대 간담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사 진행하기에 앞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진동 및 무음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천부강대 간담회 행사에 황교안 총괄 대표님, 기빈, 내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부 사회는 인천부강대 사무처장 한순남 제가 진행을 합니다. 2부는 저희 인천부강대 공동위원장님이신 정진우 공동위원장님께서 맡겠습니다. 1부 행사를 바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계획. 지금부터 황교안 총괄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 앞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정지 먹었었어요.
승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저희 인천부강대 한용사가 있겠습니다. 앉아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인천부강대 공동위원장님이신 송용석 위원장님께서 한양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 또한 우중에서도 황교안 총괄 대표님을 모시고 인천 부산대에서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만은 왜 부산대 활동을 초창기부터 했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이 한번 바쳐서 일하겠다는 애심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인자십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이러한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이 행사를 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게 다짐하고 나와 민족을 위하고 또는 총괄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께 무한한 영광이 깃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모시며 감사함을 뜻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 국무총리님이시면서 저희 부강대 총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최재영 사모님께서도 저희 이렇게 인천부강대에 왕림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재영 사모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강대에서 정말로 2기가 출범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자회견 및 집회 준비하시느라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부강대 사무총장님이신 박윤선 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이시죠? 지금 현재 국토부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정말로 2시간 거리나 되는 멀리까지 이렇게 왕림해주신 맹주성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허병기 교수님께서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 변호사님, 전 청와대 특별감사 담당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보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남동구 을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원보 당협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아까 전화가 오기는 왔었는데 아직도 오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조금 늦겠다고는 전화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훈 인천광역시 현직 동구의회 구의원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장석 국민의병대 의병대장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영원 원탁회의 생명수 교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인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주식회사 SRDNC 대표님 이학주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메일뉴스 대표님이신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종현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교육시장 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가용석 회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준경 목사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부강대 상임 본인이십니다. 1기, 2기에 우리 인천부강대를 위해서 송준경 목사님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시민연대 상임대표님 우리 주재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차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엣지특공대 전국위원장님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봉호 단장님, 인천 신바람 봉사단 단장님 모셨습니다. 자유보수 민주의 항해 줄여서 자보민항 사무처장님 오경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천부강대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축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축사 순서 첫 번째 우리 귀빈께서는 민경우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께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인천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의 사람인데 인천 참 자랑할 것도 많고 훌륭한 고장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인천에 노른자유 같은 분들 다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귀한 분 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은 인천 제 지역구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 을에서는 이 부정선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 아직도 블랙 시위, 이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그 블랙 시위대가 그 밀레니엄 빌딩 그 한 구석에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블랙 시위대 활동을 계속하면서 송도 지역 분들에게 이 세상에 부정선거라는 그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의 특정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까지 전체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높게 나왔던 통계 여론조사 결과는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2.3%. 여러분 33.3이면 3분의 1이죠. 거기에 1%가 모자라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3분의 1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게 지금까지 제일 높은 수치였고요. 다음에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우파입니다 혹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54%, 그러니까 과반입니다. 54%, 우파 중에는 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게 지금까지 제일 높은 수치였는데 그게 전부 다 경신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구 송도, 그러니까 연수구 을 지역구에 똑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 무려 59%,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59%, 60%에 가까운 59%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우리 전체로 볼 때는 39.8%니까 4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2.3에서 40으로 올라간 거죠. 우파 중에서는 59%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송도 지역에서는 뭐 난리가 나고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에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는 있다, 45%는 없다, 15%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나왔지만 그래도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각성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만약에 다음번에 뭐 저를 뽑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72%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도와주시려고 한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증거들 가운데 부정선거가 정말로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장의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할 때 있었고 개표할 때 있었는데 재검표할 때는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경찰관이 그냥 자기 선에서
그냥 없는 일로 해버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의로운 검사가 지금 그 2번에 걸쳐서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국토부원과 보방대가 힘을 합쳐서 9일 내일 모레네요. 수요일 날 파주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파주의 사건이 이 전체 부정선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효과, 큰 그 이정표를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번에 그 내일 모레 있는 저 집회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정선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귀중한 모임을 열기 위해서 고생하신 송영석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축사 진행하겠습니다. 인하대 공과대학 원장님이신 우리 허병기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축사 두 번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먼저요, 축하드릴 일은 0.75%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분들이 부럽게 버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저는 밤을 새면서 공산화되면 어떨까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0.75%로 이겼습니다. 그 배경에 부방대 있다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은 저는 뭐 세월 선다고 1년 이상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다 이래요. 여러분들 열정에 비하면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직도 보면요, 불씨가 안 꺼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발로 뛰는 분들입니다. 그 앞장선 분들이 보니까 이거 황 대표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민경훈, 또 여기 저랑 뭐 나이가 같습니다만 아직 노인네가 펄펄해요. 그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그 어느 힘이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 서는 힘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이 뜨거운데 추운데 이렇게 열정이 나오냐 봤더니요, 이분들 핏줄 속에 대한민국 사랑이라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 이 사랑이라는 그런 피 속에 사랑이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맥락을 이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어갖고, 제가 어저께 뭐 인천에서 팬텀 싱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갔거든요. 우리 딸이 표를 하나 사줘서.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좋은 노래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 위로하는 곡으로 제가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아니고 제목이 나 하나 꽃피어. 이거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싸우는구나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2절입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고요. 꼭 부정선거 마치시고 원하는 인재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큰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가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음향이 좋아야 되는데, 예,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씩 음향이 잘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연 황금률 변호사님, 예, 지금 축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현입니다. 네. 부방대 인천 모임이 있다고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거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황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상훈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민경 의원님도 오셨고 또 유성 교수님, 어병 교수님 다 오신다고 해서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이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어소 변호사를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인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주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415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 4월 15일이 또 생신이지 않습니까? 뭔가 보면 이게 우연인 듯 하면서 우연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히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일 그리고 뭔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은 그 3구 대선의 그 부정선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바꾼 일 이런 것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라는 어떤 벼락에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탁 터집니다. 최근에는 또 파주의 그 변론 과정에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 바꿔치기 했냐라고 당연히 성관이가 바꿔치기 했겠죠. 그런데 성관이가 바꿔치기 한 그 영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이 드러났죠. 이제 더 이상 실드를 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지금 5건이 남았습니다. 모조리 기각을 해버리고 5건이 남았는데 마지막 그 5건의 변론에서 그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 제가 그분께 좀 뭐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왜 단 한 명의 대법관이 안 나오냐. 이 사건 좀 남겨달라. 조재현, 박정화가 퇴임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심산이냐. 당신이 파주를 이거 판결 가능하냐. 이거 투개표 때 있었던 걸 없었던 게 생겼고 또 있었던 게 없어졌는데 이거 반박 가능하냐. 절대 못한다. 제발 몇 개는 남겨달라. 라고 그렇게 소리쳐서 호소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기각 판결 선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도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증거가 나온 것 단순히 어떤 개인의 노력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고 대한민국을 누군가가 살리기 위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이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는 진짜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좀 농땡이 피운 심정 혹은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다른 데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이 저를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아직 대한민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완전히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의 축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 축사는 마지막으로 채운 동구의회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황교안 총괄대표님, 그리고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 허병기 교수님, 명주성 교수님, 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남동을 방역위원장님이신 이현복 위원장님, 이대영 교원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가영서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김봉호 신바람 회장님,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우리 한순남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좀 써가지고 왔습니다. 써가지고 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의원입니다.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하게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아이러니하게도 취미애가 없었더라면 아직 세상에 변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 정말 이상하다. 네, 그렇죠? 조사하여 보니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댓글 8,800만 개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불볕 더위 속에서 살을 새카맣게 태워가며 살을 내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던 거대 악과 싸우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 신학자 마르틴 릴밀러는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당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졌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또 유태인을 가두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침묵은 침묵 그대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도구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지켜보던 국민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분출할 때 눌려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튀어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축사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그 맹주성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분들 의견이나 뭐 제가 드려야 할 이야기나 같습니다. 역사는 70년을 주기로 전환기를 맞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70년 만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지금 140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70년 남짓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느끼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환기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정말 잘 넘겨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난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음을 우리 가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김대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멍석을 깔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려고 했고요. 문재인 정권의 완성을 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일어날 줄을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 70% 정도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이재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의 신조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셨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3구 대선 때 40만 표 차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0만 표 차이가 아니라 0.75%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 0.75%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병기 교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두 발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신앙상 그 정도는 수치적으로 계산한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갔음에도 아무것도 얻은 것은 사실 없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차기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시작은 있을 수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시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 이룬 이 영혼을 차기 총선 아니면 차기 대선 후보 대선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그분들을 밀어서 제도권에 입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현재 남아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단합된 조직으로서
오늘과 같은 화기애애한 거 아니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같고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 당협위원장님이신 이원복 위원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방대의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로 만나서 뵙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생체험으로 4번의 부정선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학교 때인데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 A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A라는 후보한테 거의 몰표처럼 이렇게 표가 이렇게 물려갔어요. B라는 후보는 학부형과 몇몇 선생님들이 만든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거운동 할 때부터 어린 동심에도 여기는 이미 낙선자예요. 확실하게 A라는 후보가 당선자라고 어린 마음에 다들 그렇게 절대적으로 다 그렇게 확정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서 그런 거를 느낍니다만은 놀랍게도 투표를 했으면 바로 당일날 개표를 해야 되는데 개표를 학교에서 무슨 이유인지 보름이 지나도록 창고에다 박아놓고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이후에 가서 어느 날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게 되니까 학교 교육제 게시판에다가 국민학교 어린이회장 선거 당선자 누구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한 저희 멤버 동기 중에 한 학생이 어린 학생입니다만 칼로 손가락에 왼쪽 손가락을 펴서 현장에서 이것은 부정선거다 하고 혈서를 썼습니다. 그 혈서를 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크게 인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몇 년도 얘기냐면 60년대쯤 얘기입니다. 64년경? 65년경? 대충? 아니다. 7, 8년경쯤 되겠습니다. 그런 생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군에 갔는데 대령이면 상당히 군에서 높은 직책입니다. 대령의 당번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거라고 총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느 날 대장이 저한테 당번병하는 저한테 장교들이 들어달라 하는데 여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당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평상시하고 다른 명령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교 몇 사람들이 그 대장방에 뭐 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서 당번병이니까 창문 넘어서 은근히 이렇게 슬쩍 봤습니다.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현장은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장교 몇 사람들하고 그 육군 대령이 진두지휘하면서 그 투표자들의 표들을 전부 다 까서 보는 거예요. 까서 보고 투표자들의 그 겉봉투를 군인들이었으니까 겉봉투들을 전부 풀칠을 하는데 일반 본방 풀칠이 아니라 석회 같은 걸 섞어가지고 풀들이 겉으로 붙어 있는데 얼마 지나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톡톡톡톡톡톡 건드리면 다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풀들을 만드는 현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풀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통해서 표들을 전부 다 누가 어디다 투표를 했는지 다 파악도 하고 바꿔도 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병이었기 때문에, 사병이고 하니까 뭐 아무런 저항의 그런 어떤 그 저기를 못 가져서 제가 저항을 못하고서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구나 하는 것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공교롭게도 제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14대 총선에서 저희 인천 남도불구 후보 당사자, 제가 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군경 부재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로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낙선자가 당선자가 된 전국에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저 인천 남동 올구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낙선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개표장에서 마지막에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를 그거를 개항을 하게끔 해놓고서 그 개표장을 나온 쪽에 저희 당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개표장 바깥에서 진을 치고서 전부 대선 통곡표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그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죽어나가지만 저 이원복이는 안 죽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당원들이 너무너무 흐느껴 울고 하니까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연설을 못하고 제 차에 그냥 몸을 싣고서 그 현장을 떠났던 것이 제 정치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가장 뼈아픈 순간으로 기억이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중간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제가 한 15년간 정치를 야인으로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21대 총선에 우리 윤경호 후보도 지금 후보 당사자입니다만 저도 후보 당사자입니다. 후보 당사자인데 이번에 또 네 번째 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하는데 여러분 앞에 놀라운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고백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이번에 내가 또 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당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이죠. 또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장 나가 있는 모씨, 부산 현재 부산시장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인천의 후보자들 다 모여있게끔 하는 대책회의 하는 데서 이번에 부정선거 가능성 대단히 높으니까 투개표가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전국의 후보들에게 부정선거를 방지하라고 경고를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방지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공문을 좀 내려보내주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있는 부산시장하고 있는 위원장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답변이 없어서 저보다 그분이 정치적 후배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후보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전도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말로는 이미 저희가 다 시나리오상으로 다 완전 무결하게 돌려봤는데 힘을 내서 돌려봤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딱 그러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당 안에도 가짜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민경부터 시작해서 뻥뻥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 이원복이는 워낙 장시간 장외에 야인으로 장애에 나가 있다 보니까 부정선거 싸움에서도 돈이 또 있어야 된대요. 상당히 돈이 전도 한번 치고 나서 떨어지면 여러분 완전히 거덜되는 거 아시죠? 예. 부정선거에 싸울 수 있는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의 그 시체와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싸우는 것을 말하자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 생체험에 이런 네 번의 어떤 걸 하면서 세 번째 거 결정적으로 제 세 번째 거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는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사전투표 같습니다. 부재자 부정선거에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동일 필체가 쏟아져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 당시에도 6개월 내에 선거제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갖고 1년 6개월 지나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부 다 해서 부재자 부정선거 투표를 다 찾아냈습니다. 1200표를 1300표를 다 찾아내가지고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투표라고 할 수 있는 동일 필체의 상당량은 인정되나 그 법의 취지는 부재자가 직접 본인이 직접 거기다 거소란에 있는 데다 본인이 기재해야 된다는 그 조문은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 없다. 이러면서 저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대법원부터 해서 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핑계를 근거를 뭐가 되든 간에 잡아서 이 우리나라 헌정사에는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게끔 되어 있는 이 나라의 사법부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직접 선거 배우고 비밀 선거 배우고 평등 선거 배우고 보통 선거 4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밀과 직접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급적 지키라는 얘기지 반드시 지키라는 법조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과거 사입니다. 제가 볼 적에 이번에도 그래서 지켜보니까 우리 민경훈 후보부터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증거물들이 여러분 부정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애누리 없이 똑같이 이러이러한 것이 다소 발견되나 당락의 대세인 지장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라든가 이런 아주 참 희한한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죽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한테 된통 걸렸다고 하죠. 다른 건 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투표는 이렇게 뭐 이런 이유로 저런 투표는 저런 투표는 이렇게 진권 단화의 투표지도 형상 보건 자체가 장치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뭔 핑계를 대든 간에 핑계를 대지만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이번에 파주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파주 사건은요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물증이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법관들이거나 아니면 선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부터는 법관 당신들이 했는가 법원에서 했는가 이 짓을 아니면 전관이가 했는가 조사해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법관들과 선거관리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궁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파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방대 여러분 희망을 가져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따라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사들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 역사가 바로 잡아가지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이 경력사에 주신 우리 귀빈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총괄 대표님께서 부방대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원래는 20분인데 더 길게 말씀하셔도 한 번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밥 앞에서 긴 소리하면 인기 못 얻어요. 그때 꼭 해야 되는 얘기를 어떡하노?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에 앞에 나온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선관이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다 말씀하셨죠? 네. 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싸워주셨습니다. 또 대법원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원복이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법원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지금 대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법관들이 문제죠. 이게 다 바꿔놓아야 되는데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그동안 이룬 게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많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정권 교체. 첫째, 뭘 했어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했어요. 둘째, 뭐 했습니까? 국민들이 알게 되죠? 두 번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죠. 뭐 보면 그동안은 지금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50% 60%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게 누구의 공일까요?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또 이긴 게 있습니까? 정의롭게 폭력 없이 이겼습니다. 거기 박영수도 나와요? 노정이를 쫓아냈잖아요. 맞아요. 예, 안 나가려고 가dum가dum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내셨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해내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속이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통진당을 해산한 거 아시죠? 네. 잘했습니까? 네.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1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나라가 전대협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전대협 생각나십니까? 네. 전대협이 나중에 한 총련이 됐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죠? 네. 그 처음에 전대협 해체하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의미 있는 일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부정선거 부방대 투쟁이 부정선거 방지 투쟁이 얼마 됐습니까? 2년 반. 우리 부방대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앞에서부터 활동하던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 뭐 별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60%가 부정선거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아이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부정선거에 주범들, 종범들, 범죄자들을 찾아서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그 부정선거의 주범, 종범, 이 관련된 모든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가 한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할 일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정권 요새 이렇고 많은 선거가 있다고 하니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정권 뺏긴 자들은 더 악랄하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서 정권을 되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방심하면 그냥 뺏깁니다. 그래도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네. 8시 20분인데 밥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절박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웅 맞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당신이 영웅이요. 당신이 영웅입니다. 10명에게 찾아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4명밖에 안 했잖아요. 10명씩 하라니까. 다시 한번 왔어요. 옆에 많이 동지, 너무 귀중한 동지들이에요. 당신이 영웅이요. 당신이 영웅입니다. 오늘 천대장이 저렇게 멋지게 한 것도 처음 봤네. 멋있잖아,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멋지게. 우리 천대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 아직도 과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아직도 과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선 국민들 반은 알지만 반은 아직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1년 뒤 달라지고 2년 뒤 달라질 거예요.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활동을 아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을 처단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처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우파에서 그런 말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말 나오고 있죠? 네. 종신형. 종신형. 마음으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개는 이제 일본 또 뭐 어디입니까? 미국 이런 나라들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머지 나라 상당수 대다수가 사용하면 당신 나라와 함께 교류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럽은 하나로 빠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는데 굉장히 국제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97년부터 그 이후에 사형 집행을 못한 거예요. 그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완전 야만 민족이 돼버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이제 버텨온 건데 이제는 거의 사형에 준하는 사형과 같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외톨이가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종신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이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특사 없는 종신형. 아 물론 그런 뭐 종신형을 하는 게 사면해주는 종신형이 어디 있어요? 종신형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형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정선거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가짜들이 거짓장이들이 말장이들이 돈 쓰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국회에 유리된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된다고 하고 그 목표는 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처단이에요, 처단.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기관들은 처단의 그 마지막이 뭘까요? 해체입니다, 해체. 그래서 제가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드렸죠? 선관위는 해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의 규칙들이 있어요. 법에 어긋나는 규칙들, 이거 다 정상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 영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규칙이 있죠? 근데 선관위 규칙은 말은 규칙인데 사실은 영과 같은 그런 규칙이에요. 그렇지만 규칙이에요. 그러나 규칙은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규칙은 늘 법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법은 헌법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선관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지만 법에 없는 짓, 선관위 법에 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막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선관위 규칙, 이걸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 몇 분도 계세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꼭 국회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발벗고 뛰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라도 말하면 혹시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다 아시죠? 네. 넷째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투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말로 알려졌습니까? 글로 알려졌습니까? 선관위가 잘해서 알려졌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투쟁해서 벌써 블랙시로부터 시작해서 부방대 투쟁, 국토반의 투쟁, 또 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노정이도 쫓아낸 거예요. 노정이도 그냥 말로 쫓아낸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사무실 가서 밥 먹으러 내려오고 또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투쟁 없이 승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좌파는 말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런데 다른 동네 가면 심지어 부방대라도 투쟁합시다 그래놓고서 투쟁 현장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깁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네. 이깁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런 정치는 승리를 못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투쟁입니다. 투쟁.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조직을 모아야, 세력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5명 나가서 싸우면 겁낼 사람 없어요. 그런데 5,000명이 가서 싸우면 겁 안 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 때 저희 촛불 시위한다고 우리 공관 앞에까지 와서, 그다 보금업인데 공관 앞에까지 와서 밤 12시까지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이 전국 좌파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았는데 대부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싸워요. 우리는 며칠 하다가 가고 몇 명 하다가 말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대로 싸우고 투쟁해야 돼요. 근데 시험을 전폐하고 투쟁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일 내려놓고 일 못하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5가지. 5가지? 네.
밥 먹고 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다 말고 무슨 밥을 먹습니까? 다 싸움 끝난 다음에. 네, 싸우고 먹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총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싸움을 해보니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가. 그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깨끗한 돈을 잘 만들어서 그걸로 정말 투쟁의 승리의 원천으로 그렇게 총알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우파가 돈은 있는데 안 내.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내면 엉터리로 쓰는 놈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번에 뭐 언론에 보도난 거에 보면 이렇게 뭐 뭡니까 이제 잼버리 뭐 500 얼마가 들어갔다는데 학생들의 간도는 170억이래요. 300 몇십억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 그냥 놔둘 수 없죠. 이것도 처단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핑계대면서 안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선 인천부터 좀 가득 채우세요. 인천부터 가득 채우시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뭐 힘든 얘기 같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얘기한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전공 교체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더 좋은 일도 많이 와요. 뭐냐면 청와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까요. 그동안은 그냥 내몰치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부방대 와서 이야기 듣고 국토부에 와서 얘기 듣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큰 변화죠. 듣기 시작했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초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의원들 3명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현장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죠? 공산성에 가서 했고 또 우리 당 뭡니까 거기서도 했고 의원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당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큰 변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홍보 부분이에요. 홍보. 근데 이제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뭡니까? 당한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이겨가고 있는데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여기저기 가보니까 이제 정말 알곡들은 다 남아있고 약간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갔더라. 그래서 지금 교체 시기입니다. 뭐냐면 알곡들은 더 튼튼하게 쭉정이는 재교육 그런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꼭 필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근데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우리 전쟁은 늘 그렇게 힘겹게 이겨냈던 그런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자 잘했다 수고하자 더 해보자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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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다 나오라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수여식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1시간 반 걸리는 제가 짧게 알겠습니다. 요거만 하면 끝나요? 네, 제가 부안대 사무총장 박유재입니다. 1시간 걸릴 것 같다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광훈, 김정규, 김광훈이세요? 네. 임명장 성명 김광훈 위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2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2023년 8월 7일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 사진 부탁합니다. 김정규. 자, 우리 김광훈인데 임명장 줄 때 사진 찍을 때 김광훈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광훈을 남동구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지금 남편 대신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신 분이세요. 저렇게 미인이시니. 그 다음 김정규. 임명장 성명 김정규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하동. 송경. 남동구 위원장인데 김정규. 자, 김정규 세 번. 자, 김정규. 송경. 끝에서 끝에는 잘해라. 임명장 성명 손경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하동문. 이우영. 손경. 내가 손경하면 세 번 하는 겁니다. 네. 맞으면 잘해라. 네네. 손경. 잘해라. 이우영. 임명장 성명 이우영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하동문. 자, 이우영 시작. 윤정희. 임명장 성명 윤정희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하동문. 자, 윤정희 위원장입니다. 윤정희. 잘해라.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고해주신 황교안 총괄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사진 찍기 전에
우리 저 인천의 어르신 우리 성 목사님 10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때 유시민이가 180석 된다는데 180석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1%로 이재명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0.73을 진 거예요. 이게 구방대 공입니다. 네, 구방대가 너무 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그 전체 차량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배고프신데 이 촬영 끝나고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황교안 총괄 대표님과 함께 전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십시오. 다 못 설 것 같은데. 네, 빨리 나오셔서 줄을 서야 식사를 빨리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테이블은 약간 뒤쪽으로 2m만 좀 밀어주세요. 뒤쪽으로. 네, 의자는 앞으로 좀 빼주시고, 의자는 앞으로 한 줄을 쫙 빼주시고, 뒤로 좀 밀어주세요. 옆으로 돌리면 됩니다. 옆으로 돌리면 거기 뒤로 갑니다. 이쪽 테이블도 좀 돌려주세요. 이 테이블이 돌아가야 사진이 다 찍힙니다. 네,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네, 대표님 앞으로 앉으시고요. 대표님 앞으로 앉으시고, 네, 성진규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성진규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요. 그 다음 민 의원님 거기 앉으시고, 의자 저기 위에 앉으시고, 네, 그다음 대표 뒤로 좀 와서 쓰세요. 키 크신 분들은 뒤로 좀 가세요. 키 크신 분들 뒤로 가세요. 뒤로 와서 빼곡히 약간 빗을 있으셔갖고 빗을 있어서 더 많이 되시고 뒤로 좀 주세요. 다 나오세요. 다 빨리 나오셔야지 식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나오셔야지 식사가 안 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지금 뒤에 쓰시고 키 크신 분은 뒤에 쓰시고 빨리 오셔서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 뒤에 거기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좀 찍으세요. 이 더 이상 안 나오세요? 네, 그러면 누가 공식 식사 됐습니까? 네, 그러면 찍습니다. 네,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발표합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지금부터 식사를 갖다 하겠습니다. 저도 찍었습니다. 식사 됩니까? 너무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일단 오늘 현장 실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